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 보겠습니다. 종목들요. 자, 특징주들 살펴볼 텐데 먼저 나무가 먼저 볼까요?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 수가 워낙 많아서요. 이 정도의 상승이 막 눈에 두드러지지는 않는 오늘이지만 그래도 이번 달 들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나무가입니다. 오늘도 3% 가까운 상승 그래도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도에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카메라 모듈 업체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적정 시총이 3천억 원이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거의 2배에 달하는 것인데요.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튼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나무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실리콘웍스도 볼게요. 호실적 전망은 이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내년에 한 60% 이상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5% 넘게 뛰어 올라가고 있는데요. 실리콘웍스는 사실 거의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바닥권에 놓여 있잖아요. 이제 이 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37,450원 기록되고 있고요. 종근당 바이오 점검하러 갈게요. 올 한 해 종근당 바이오는 종근당 건강의 락토핏의 기대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 호재를 참 많이 받아서 주가도 물론 출렁임도 많았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도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종근당 바이오 이 업체도요. 그동안 프로바이오틱스 매출이 이제는 좀 우려된다라는 시각들도 있었는데 괜찮다. 3분기도 여전히 놀라웠고 4분기 내년도 가파른 고성장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325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은 오늘 뉴스와 함께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삼성중공업이 선두에 섭니다. 4% 넘는 상승 기록되고 있고요. 유라시아 지역 선주사로부터 약 15억 달러 규모의 LNG 운반선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와 함께 이렇게 일제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 현대미포조선도 흐름 괜찮나요? 4% 넘는 상승으로 41,85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들 보겠습니다. 이쪽도 일제히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SK바이오랜드는 개별 이슈가 잡혀 있는 것이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코스맥스, BTI 등등이 전반적으로 강한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 말에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한한령이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시각이 들려오는데 지켜봐야죠. 오늘 일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화장품주도 이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응 전략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또 엔터주도요. 한중일 관계 악화에도 깜짝 실적을 내놓은 주요 엔터 3사들, YG 엔터테인먼트, JYP, SM까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또 괜찮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오늘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도 될지 여기도 주가 바닥에 있잖아요.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 거고요. KG ETS도 보겠습니다. 이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실적 잘 나올 것이다. 맥락 똑같습니다. 정부 규제로 국내 폐기물 소각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폐기물 단가는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주가는 3% 가까운 상승인데 한번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부터 볼까요? 화장품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또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뉴스 네. 나오고 정상회담, 한한령 이제 우려 덜어지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이런 기대감만으로도 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계기가 될지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이제 지난 주말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악재가 조금 사그라져지면서 우리나라 시장 코스닥, 코스피 시장이 좀 상당히 좋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화장품, 중국 관련주뿐만 아니라 전업종 섹터가 좀 다 오르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이 추세를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헷갈리는 장입니다. 네. 화장품주라고 한다면은 아마레퍼시픽이 대표적으로 3분기 실적을 상당히 좀 좋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긍정적인 호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 지금에서의 그런 움직임들은 아무래도 그런 저가 가격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는 거에 대한 그런 반등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진짜 한중일 정상회담이 한다면은 이번에 그런 한일 간의 관계도 다시 한번 좋은 관계로 조금 유지될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한한령도 해제될 수 있는 기대감들은 분명히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전반적인 뭐 우리나라 엔터 게임까지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로 좀 올라갈 거는 분명하고는 하지만 네. 오늘의 반등은 지수의 반등에 좀 보답하는 선에서 하기 때문에 사자라는 입장은 맞지만 추세적인 게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날이 그렇죠. 아닌가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가 아무래도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네.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의 반등이 대세 상승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아무도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좋긴 하지만 앞으로 좋긴 하지만 일단 좀 체크해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화장품주 그래도 투자 의견은 좋아요 찍을까요? 지금 워낙 가격들이 좀 바닥에 있고 증시 지수,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좀 하단 레벨에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는 오늘의 그 지수 레벨을 좀 깨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화장품주는 좋아요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차장님 만약에 뭐 한중일 정상회담 해서 뭐 중국과의 관계가 좀 좋아지면서 한학령이 좀 뭔가 더 이전보다 더 해결이 되고 막 네. 이런다고 해도 K뷰티의 위상이 과거 막 수년 전보다 그거에 네. 비할 것은 이제 안 된다라는 뭐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왕년의 화장품주들의 이런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싶어요. 뭐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뭐 가장 흔한 논리가 중국 사람들이 한국 제품보다 오히려 유럽, 미국 제품의 그 더 비싼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더 세진다라고도 그런 뉴스가 상당히 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전의 영광을 찾은 뭐 예전의 그런 주가를 찾기보다는 주가가 그동안에 좀 바닥에 눌려 있었던 그런 성장 포인트를 이번에 한학령을 해제로 만약에 된다면은 그런 성장 포인트를 잡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좀 눌려 있었던 여러 가지 좀 종목들 중에서 가장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많이 찾고 면세점에 대한 그런 노출 빈도가 큰 뭐 신세계 인터 네. 그쪽에서의 그런 레버리지 효과가 대형주 중에서는 충분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그 온라인 정책에 대한 확장 이번에 3분기 실적에서도 좀 보여졌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질 거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네. 바닥에 이제 놓여 있는 화장품주들 앞으로도 눈여겨보되 사자라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저 앞으로 좀 멀리 내다보면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엔터주로 한번 가볼게요. 앞서서 뭐 화장품주도 그렇고 엔터까지도 아우르면서 이제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네. 마찬가지 시각으로 좀 보면 될까요? 엔터주들 3분기 실적에서 좀 다 보여준 것 같습니다. JYP, SM, Y주 뭐 시장의 예상치를 다 웃도는 그런 실적, 성적표들을 좀 갖고 왔고요. 그 중에서는 JYP 엔터가 가장 시장의 그런 선방적인, 선도적인 역할들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Y주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직 그런 검찰 관계 내 그런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그 새로운 그런 아티스트들이 좀 진출하기에는 상당한 좀 시간들이 좀 필요할 걸로 좀 보이고 있고 JYP는 일본의 뭐 트와이스, 뭐 돔, 공연 뿐만이 아니라 그런 신인 아티스트들도 전반적으로 일본 공연판이 아니라 글로벌 공연으로 좀 확장성들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것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SM도 좀 마찬가지죠. SM도 사실은 올 상반기부터 가장 이슈가 좀 크게 됐던 게 지배구조 얘기, 지분율 관련돼 가지고 그런 자산운용사의 그런 그 다툼들 때문에 주가가 한번 큰 폭으로 좀 빠졌던 그런 네.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런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는 좀 수면 아래로 좀 사그라들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JYP 엔터를 보니까 좀 생각이 나는데 그동안에 그 CJ ENM에 따른 문제점들이 좀 많이 좀 발견들이 좀 됨으로써 네. 올해 뭐 작년도부터 중소형 엔터사들이 상당히 신인 아티스트들이 상당히 인기였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대형 아티스트들이 이제 인기 있는 그런 시대로 좀 접어들고 있다는 것은 상위 3, 4 엔터주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중일 정상회담이 100% 한다면은 화장품뿐만 아니라 저희 엔터주들도 큰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좋습니다. 네. 뭐 그 이벤트가 정말 무난하게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가 나와주기만 한다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좀 튀어 올라갈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엔터주에 대한 시각도 좋아요. 가겠습니다. 네, 이제는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탑픽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종목입니다. KG ETS인데요.
폐기물 관련 뭐 업체로 저 유명한 업체이잖아요. 네네. 한동안 참 이 종목이 날아갔을 때가 있었는데 또 생각해보니 또 한동안 잠잠했네요. 네네. 왜 이 종목을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오늘 시장에서 사실 전 업종이 다 오르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어느 업종이 갈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그 전에 장이 조금 하락하기 전 상황으로 조금 다시 되돌아본다면은 실적을 3분기 실적으로 좀 기반으로 했고 섹터, 종목군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섹터 내에서의 힘들이 좀 셌던 섹터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은 폐기물 업체들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좀 갱신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왔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상장된 업체 중에 Y&T, 코엔텍, 인선 E&T, KG ETS가 있는데 Y&T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행진을 좀 하다가 최근 고가 내에서의 그런 조정을 좀 보이고 있고요. 뭐 인선 E&T, 코엔텍도 그 박스권 하단 내에서의 그런 상승세가 좀 보여주고 있고 KG ETS는 그동안에 다른 그런 폐기물 업체들보다 조금은 그 시장에서 좀 평가를 밸류에이션 좀 덜 받았어요. 아무래도 사업 영역이 다른 업체보다 조금은 더 많은 영역들을 갖고 있고 폐기물 소각뿐만이 아니라 스팀 에너지, 그다음에 신소재 산업부, 그다음에 산화 텅스텐 산업부까지 다양한 산업부를 하고 그룹 리스크였던 동부제철을 좀 인수했던 것들이 가장 큰 악재였는데 이런 악재들이 이제는 좀 시장에서 조금은 수면 아래로 사그라드는 모습이고요. KG 이트가 3분기 실적에서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이 가격 3,450원 가격대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할 수밖에 없고 폐기물업은 선진국형 산업 모델입니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들은 산업이 성장할수록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인허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허가를 내줘야 하는 허가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쉽게 진입장벽이 어려운 산업이기 때문에 폐기물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최근에 다시 한번 정부에서 저희한테는 좀 반갑지는 않은데 플라스틱의 규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욱더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쪽에 대한 내용들은 단기적으로 좀 끝날 것 같지 않고 단순하게 뭐 장기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격적인 움직임, 최근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황 자체에 대해서도 그래도 성장 전망을 네. 좀 내다보고 계신 것 같고 네. 그중에서도 좀 조금은 좀 소외를 받아왔었던 그쵸. 이 종목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차트 보면서 한번 가격 전략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최근 그 11월 달 들어서 오히려 뭐 주가가 상당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3,200원 단에서 지금 3,500원 가격대로 좀 올라왔어요. 최근에 뭐 수급적인 측면들을 본다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좀 매수세들이 좀 꾸준했던 게 주가의 좀 상승 탄력들을 좀 키웠던 걸로 좀 보이고 있고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해서 전고점 4,400원대까지 홀딩하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KG ETS 당연히 투자 의견 좋아요이고요. 내일장 탑픽으로 4,400원대까지 올려보도록 합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의 첫 거래입니다. 11월 25일 월요일 거래가 마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지소미아가 극적으로 연장이 되고 또 홍콩의 시위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도 어느 정도 주말 사이에 완화가 되면서 대내외적인 분위기가 조금은 좋아진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는 이 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코스닥의 선전이 굉장히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면서 5거래일 만에 반등다운 반등을 주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마감가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1%대 강세를 보이면서 2123.41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합니다. 오늘 장중 2130선 회복이 나왔었는데 고점 부근에서 살짝 멀어졌지만 그래도 2120선을 유지하면서 종가 형성합니다. 오늘 2123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이 오늘 시원하게 반등이 나옵니다. 2.1%, 2.13%까지 오름세 보이면서 고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647.41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하고요. 원달러 환율이 오랜만에 방향을 아래
아래로 틉니다. 약보합권에서 하루 종일 거래됐습니다. 0.27% 내림세를 보이면서 1,175원 70전까지 내려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중국 분위기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0.5%의 탄력을 보이면서 2,89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항생지수도 그래도 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1.6%까지 현재 탄력을 올려가고 있고요. 27,000선 회복을 했습니다. 27,029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본까지 분위기 보시면 오늘 아시아 증시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일본도 0.7%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조금 전 23,292엔대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 수급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그래도 계속 매도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377억 원 팔고 나가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3,222억 원 강하게 사들이면서 유가증권 시장 이끌어줍니다. 개인도 역시 외국인과 동반해서 팔레스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 탄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36억 원 시원하게 사주고 있고요. 개인 홀로 628억 원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분위기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탄력을 많이 반납하고 종가를 형성합니다. 두 종목 모두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삼성전자는 1%대, SK하이닉스는 0.7%의 강세권에서 기분 좋게 반등을 주면서 출발을 했는데 모두 음봉 캔들 전환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서 51,800원 선에 거래 마쳤고요. SK하이닉스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장중 2%대 강세까지 튀어오르기도 했는데 상승분 모두 정리하고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가 81,100원에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4거래 연속해서 기관들은 담아내고 있지만 외국인들을 계속 팔고 나가고 있다는 점을 좀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도 오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현대차는 1.2%, 모비스는 0.6% 가까운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바이오시밀러 투톱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3.4%까지 탄력 보이면서 오랜만에 18만 원 선을 회복을 해준 모습입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모두 담아내면서 18만 1,000원 선 올라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LG화학도 2.5% 가까운 강세를 보이면서 30만 8,5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삼성바이오도 1.5%의 강세를 보이면서 39만 1,0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서 시총 상위주 조금 더 마감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시다시피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시장 대비해서도 또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헬스케어가 셀트리온과 비교해서도 괜찮은 탄력 보였습니다. 4.5%의 상승권에서 5만 원 선을 오랜만에 회복을 해준 모습이네요. 5만 400원까지 올라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HLB가 4.3%까지 튀어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윗꼬리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상승분을 일부는 반납하면서 변동성을 조금 보이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래량도 조금은 실린 모습이고요. 3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HLB가 리보세라닙의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FDA와 진행한 사전 신약 허가 신청 회의록을 접수했다라고 오늘 모멘텀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오늘 4%까지 오랜만에 튀어 올라와 주는 모습이고요. 펄어비스도 1.5%대, 스튜디오 드래곤도 2%대 강세를 보이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난장에서 6% 급락을 하면서 마쳤는데 하루 만에 어느 정도 상승분에 올라와 주는 모습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79,7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휴젤과 헬릭스미스 같은 제약 바이오주도 헬릭스미스 7%대까지 강세를 주면서 98,8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의 특징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이 좋았는데 일제히 급락을 한 섹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과 관계가 좋아졌지만 이거를 악재로 해석하는 섹터들입니다. 애국 테마주들, 방산주들,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오늘 일제히 하락하면서 급락을 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모나미가 11% 급락을 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3,730원까지 내려오면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아무래도 모나미가 또 기관이 강하게 팔면서 그동안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매도세가 좀 강하게 집중이 되는 모습이고요. 갭으로 내려가면서 갭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오늘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고 11%대 급락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3,730원까지 내려오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신성통상과 비비안 같은 그동안 애국 테마주로 꼽혔던 대표 종목들도 6%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방산주 역시 부진한 모습입니다. 빅텍이 10% 가까이 급락하면서 3,040원까지 내려와 줬고요. 소재 부품 장비주들도 램테크놀로지 1%대, 동진세미캠도 1% 하락하면서 14,850원까지 내려오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선방했던 섹터도 역시 있습니다. 외교 관계에 따라서 좀 급락하고 급등하는 섹터들이 있는데요. 중국 관련주들은 일제 보시다시피 올려와 주는 모습입니다. 중국에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다음 달 사드 갈등 이후에 처음으로 방한을 하겠다라고 밝혀지면서 이에 게임주, 화장품주, 엔터주까지 모두 다 또 중국 소비 관련주들 일제에 올라와 주는 모습이고요.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 역시 윙이푸드 8%대, 헝시영그룹도 7.7% 급등하면서 1,11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게임주 중에서 미스터블루가 22% 급등을 하면서 아주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거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스터블루의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스터블루가 무려 6개월 만에 반등이 나왔는데요. 국내 기업 최초로 아시아 최대 온라인 만화 시장인 중국에 이 무협 웹툰을 진출시켰다라는 오늘 이 진출 모멘텀이 하나 나왔습니다. 22%까지 급등을 했지만 윗꼬리를 살짝 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8,640원까지 올라오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외에도 YJ M게임즈 같은 기업들도 6% 가까운 급등하면서 1,740원까지 종가를 올라오면서 형성을 했고요. 화장품주 역시 좋습니다. 5%대 한국콜마도 6.4% 급등을 하면서 46,25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에서 급등했던 종목들 마지막으로 시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랜드가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지난 거래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 점 상한가가 나옵니다. 이 거래일 연속해서 올라와 주는 모습이고요. SK바이오랜드가 SK바이오팜에 대해서는 그 신약 모멘텀이 우리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은 매수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해서 장대 양봉 나오고요. 이 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25,800원까지 다시 한번 가격 제한폭을 가득 채워주는 모습이고요. 티움바이오가 지난 거래일에 처음 상장을 한 기업인데 SK케미칼 관련된 연구원들이 나와서 차린 바이오 상장 기업입니다. 오늘 역시 급등세가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17,45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장대 양봉 2번 연속해서 그려주는 종목입니다. 센트럴모텍은 오늘 거래소에 처음 상장된 종목입니다. 역시 상한가로 기록하면서 공모가가 오늘 8,000원이었는데요. 공모가 30% 위에 웃도는 모습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센트럴모텍이 9,940원까지 가격 제한폭을 가득 채워주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